자,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파트 속도가 속도야. 자, 수투에서 배운 개념을 살짝 가져다 와보자. 자, 위치는 이렇게 하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즉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구나,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속도랑 속력은 다르죠. 그니까요. 왜 위치를 미분했는데 속력이에요? 아니 속도예요? 위치를 미분하면요,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야. 나중 위치랑 처음 위치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 생겨. 따라서 도예요. 그럼 속력은 뭐예요? 이 속도의 크기야. 절대값을 붙이든 아니면은 뭐 선형대 수학에서는 뭐 이렇게 붙이든, 어쨌든 크기를 계산하는 수식을 갖다 쓰면 되는데 우리는 절대값이죠. 그게 절대값을 붙이면 돼요. 이해했어? 그럼 가속력도 절대값 붙이면 돼. 자, 근데 여기서 그건 수투고 우리는 미적분에서 뭘 배웠냐면 이 개념을 배웠어. 매개 변수를 배웠어.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속도, 가속도란 얘기는 시간이란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다항함수에서는 수직선 위만했어요. 그지? 수직선 위만했는데 우리는 사실 좌표 평면을 배웠거든. XY 좌표 평면. 그지? 그러면 사실 어떤 점이 시간에 따라 이 평면 위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걔를 좀 속도랑 가속도랑 위치를 계산하고 싶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좌표 평면인데, 그지? 수투에서는 수직선밖에 다루지 못해요. 자, 근데 우리는 매개 변수란 걸 배운 시점에서는 x랑 y에 대한 움직임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즉 x의 현재 위치를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는다. 즉 ft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y라는 좌표도 gt로 표현할 수 있지. 이 표현 방법 뭐야? 매개 변수 표현이지. 따라서 속도, 가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 매개 변수랑 매개 변수 미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문자를 t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뿐만 아니라 넓이에 대한 변화, 부피에 대한 변화, 뭐 예를 들어서 구가 있는데 이 반지름이 초당 몇씩 작아질 때마다 부피는 몇씩 줄어드느냐. 그럼 길이가 바뀔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지. 그럼 문자가 막 x, y로 고정되어 있지 않겠네? 문자가 좀 다양해지겠네? 근데 우리 그걸 미분해야 되네. 어쨌든 변화율이니까 음함수 미분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앞에서 최대 최소랑 방정식 부등식은 기본적인 양함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속도, 가속도는 매개 변수 표현이랑 음함수 요거를 활용하는 거야. 됐어? 따라서 속도, 가속도를 물어보는 대표적인 건 매개 변수 미분이다. 자, 그럼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x는 ft, y는 gt라 하면 t가 딱 결정될 때 좌표 평면 위에 딱 한 점을 찍을 수가 있다. 됐지? 그럼 반대도 가능해요. 자, 두 번째, 각각을 미분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 즉 요거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까? t에 대해서 미분하겠지. 즉 dt, d, x. 물론 x는 미분돼서 1이 되고 x가 붙겠죠. 이거랑 dt, dft 하면 f 프라임 t가 되지. 그리고 dt, dy는 g 프라임 t. 이렇게 되면은 t는 a에서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얘는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 기하 배웠으니까 속도 벡터예요. 속도에 대한 위치 벡터야. 이해했어? 속력 아니야. 속도야. 속도.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속력이죠. 속도의 크기. 그래서 우린 그걸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돼. 맞지? 자, 걔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속력 함수라고 할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계산해요. 속력은 그렇지 루트에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 됐어? 여기다가 우리가 시각 몇일 때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다가 t는 a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너의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x, y 좌표 평면을 막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점이 이 함수를 따라서 움직일 텐데 매 순간순간 속도는 접선이에요. 접선의 방향이고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야. 그지? 근데 x만 똑 떼어놓고 이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던 얘기는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누구의 속도를 보겠다는 얘기야? x 좌표의 속도를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이 전체를 다룬다는 얘기는 이 점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는 거고, 얘만 딱 떼어내서 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얘가 움직이긴 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야 되지. 그 중에서 이 속도를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좌표 평면이니까 x가 이만큼 움직이고 y가 이만큼 움직인다. 그지? 모든 건 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지? 그지? 그러면은 이 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 점 P의 속도는 이렇게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위치 벡터. 위치 벡터 기억나지? 네.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 그지? 근데 이 위치 벡터에서 얘만 똑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너가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움직일 때 이 속력을 알고 싶다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럼 너가 여기서 여기만큼 움직일 때 이 속력을 알고 싶다는 거야. 얘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얘기는. 네. 얘네 둘을 합쳐서 표현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에서 속력인 거야. 이해했지? 네. 됐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이 두 점의 길이겠지? 길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놈이 튀어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같은 논리로 세 번째,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그지? 얘는 F2'T가 되고 얘는 G2'T가 되고, 요거를 점으로 표현한 놈은 P'이라고. 얘는 뭐가 된다? 가속도의 위치 벡터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를 알고 싶으니까 똑같이 뭐 하면 된다? 루트 씌우고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t의 값이 몇일 때 가속도가 몇이냐 이렇게 계산한다. 됐어? 이게 속도 가속도야. 자, 그러면 요건 뭐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얘기만 할게. 자, 속도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아까 XY 좌표 평면에서 다뤘죠. 얘를 좀 더 실생활에 활용하는 건 어떤 파트냐면 시각에 대한 변화를. 무슨 소리냐
말이냐면 우리 어쨌든 xy 좌표평면에 그려진 함수에서 어떤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표현했잖아. 그 말은즉슨 시각에 대한 변화율로 표현했던 얘기지. 그러면 내가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계산할 때 있어서 그냥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xy 평면을 계산할 때 xy 평면에 대한 속도가 속도를 계산할 때 시간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가 그런 거잖아.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썼으니까 얘를 우리가 다른 도형 혹은 부피 즉 뭐 여기서 예시를 들면은 예시를 들게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9가 있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9가 있는데 이 원에 계산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내접하면서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의 높이가 매 초 1씩 줄어들 때 이 9의 부피는 몇 초 몇씩 줄어드는가, 이런 걸 찾고 싶다는 얘기지. 즉 내가 이 원기둥의 높이를 모르니까 h라는 변수를 두고 9의 부피는 뭐 뭔지 모르니까 뭐 r이라고 둔다면 h와 r에는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그치? 이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시간이 1초씩 즉 시간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 h를 계산하면은 내가 dt분의 d r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은 9의 부피는 반지름과 관련돼 있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가? 그렇게 돼 있지.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t분의 dr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부피에 대한 변화율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네. 즉 여긴 뭐냐면 변수를 x, y로 안 하고 h랑 r 뭐 길이랑 넓이 뭐 이런 걸로 하겠다는 얘기야. 즉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왜? 내가 변수를 설정하고 그 변수에 대한 관계식도 찾아야 돼. 그냥 그거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dt분의 d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돼.